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질적 회복한 고용시장 정상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예상대로 레저와 접객 산업과 도소매 운송, 전문직 사업 서비스, 교육, 의료 서비스 순으로 대부분 업종이 선전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뽑는다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자주 돌고 있죠. 자동차 반도체용 부분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중간재 제품에 대한 측면과 원료 수급이 쉽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해당에 있는 부품이 대략 자동차의 50%가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해당에 있는 부품 회사들에 대한 또 실업 부분이 일부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또 선제적으로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도 이어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인구 대비 일시적 해고 비중은 19%로 낮아졌고요. 해고 비중은 33.5%로 전월에 비해 1.3%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지난달 대비 무려 64만 명 줄어든 것이 인상적이었고 고용 환경 양적 질적 개선에 풀타임 구직에 나선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가이던스 공개가 다소 빨라질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6월에 나왔던 고용 지표는 항상 지표는 후행성이죠. 네, 미국 성장 속도에 걸맞는 노동시장의 정상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며 물가와 연관된 3대 축, 공급 측의 단가, 임금, 주거 부분인데요. 움직임이 있음에도 물론이고 하반기에 소비자의 가격 이전이 불가피한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 지난 6월 ISM 제조업 지수 가격 지수가 이번 최고치를 찍어주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으로 FMC에서도 인플레가 일시적인 주장을 굽히고 테이퍼링 논의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라고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15개월 만에 다시 한 자릿대로 복귀를 했다라는 점이 좀 그래프상 좀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실업률 추이도 어느 정도 좀 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가장 큰 카테고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의 신규 일자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민간 서비스 부분 한번 봐보세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정부가 만들었던 부분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또 보게 되면 신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 1차 금속과 조립금속 기계조업기 약간 선방했던 배경은 미국으로 오세요라는 트럼프 정책이 한번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계제조업 쪽이 조금 더 선방을 해주었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조업에도 비내구성 세무 항목의 신규 일자리 변화 추이를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대부분 소비에서 좀 격리에 필요한 그런 소비재 제품이 가장 인기가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서비스업의 세부 항목의 신규 일자리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 식당이 가장 높다. 이 말의 즉슨 식당이 상당히 밀접한 경계 밀접한 또 업종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하는 수치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투자 상품 5주 만에 자금 유입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코인쉐어스 보고서에 인용을 해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네, 처음으로 암호화폐 투자 펀드 상품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라는 측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으며, 총 6,3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암호화폐 펀드에 유입이 되었다. 전체 유입액의 61%가 3,900만 달러의 비트코인 상품으로 1,800만 달러는 이더 상품으로 들어갔으며, 포보즈 캐나다 인베스트먼트의 ETF가 가장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합니다. 폴카다 SRP 그리고 에이다가 각각 120만 달러, 210만 달러, 70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네요.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제5차 CBDC 관련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노웅래 또 국회의원이죠.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발의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은 1년에 대한 과세를 좀 미루자. 그 이유는 해당에 있는 법안을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주식과 비교를 했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약간 정비를 해놓고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번 못해도 9월에서 10월 달에 있는 그 국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 진짜로 세금을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보는 게 그나마 더 희망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기대 갖고 있다가 내년에 안 되면 더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기대가 별로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의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좀 재원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약은 또 공짜로 하는 게 아니죠. 다 세금이 필요하죠. 근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영상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편의 영상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에 대한 생각과 그런 좀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계속 내 편을 해줄 것처럼 보여주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달콤한 말에 또 꼬등임에 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파요. 오히려 서로 부자와 어느 정도 가난한 자는 공생적 관계를 갖고 있는데, 둘 다 우리에 있는 적은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걸 이용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자가 아예 없어지면 그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률 추이는 어차피 n분의 1로 가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 부자를 너무 안 좋아하게끔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자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창출, 즉 고용주 입장으로 고용을 하는 측면도 좀 있죠. 그것에 따른 또 보상으로 인해서, 임금적 보상으로 인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에 대한 관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 누군가 하나가 없어지면 이 세상 참 편해지고 쉬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런 거에 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는 그만큼 나의 육체적인 노동을 어떻게 보면 부자한테 제공을 하면서 그만큼 임금과 내 생활 부분에 대한 여건을 가져가면서 그 초기 시드 자금으로 내가 어떤 인생의 삶을 어떻게 개척을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부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의 움직임으로도 갈 수도 있겠고, 누구는 또 나의 삶은 또 부자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삶에 대한 또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사회를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너무 극하게 예민하게 좀 보는 관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채굴자 50% 오프라인 상태, 경쟁자 줄어서 수익성의 개선을 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난이도가 하락이 되면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놀고 있지 않는다. 주문도 꽤 많이 해놨고 그게
그 해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충분히 수익권을 계속 잘 내어가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4월에 근접한 수준까지 됐는데 계속 채굴자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수익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암호화폐 헤지펀드 아폴로 캐피탈이 올해 수익률이 119%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과, 근데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니네 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캐피탈 쪽에서 수익원을 많이 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도 그 다다음에도 이런 자금 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계속 모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임미은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 불가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약간 내실 다지기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CBDC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고민들이 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디디 출싱도 IPO를 했는데 약간 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좀 낙폭이 과대하고 있고요. 저도 디디 출싱, 그러니까 여기선 띠띠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띠띠가 정말로 편합니다. 말도 안 되게 편해서 저는 한 번 더 놀랬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런 중국 기업들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좋긴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도 매우 궁금해질 것 같고요. 이것 또한 블록체인 회사한테도 미친 영향이 꽤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성수, 가계기업 부채 정리해야 된다. 스스로 과잉부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연끌까지 했던 연끌족들에 대한 그런 신용대출 부분 문제점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약간의 지원 정책성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번 델타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정부에 대한 지원은 약간 부족하죠. 근데 이거를 또 똑같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이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출혈량이 꽤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금 주기 전에 일단 약간 정리 좀 하자, 기업 정리를 하자 라는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소상공인도 일부 들어가져 있어요. 예, 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먼저 스타트를 끊어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측면이 있거니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적 차원으로서 약간의 정리를 함으로써 신용도에 대한 등급을, 국가적 신용 등급을 어느 정도 좀 정립을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속된 의도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냉철하게 보면 좀 피도 눈물도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기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좀 국가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좀 의견은 다 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경제 재미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 쪽에, 그리고 취미 생활 쪽에 관심도가 높지만 경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사업하는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약간 트렌디한 걸 놓치게 되면 자기 사업도 망하고 자기 인생도 망하고 가족들은 떠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싫더라도, 저도 경제 좋아하지만 자주 이렇게 매일같이 하는 것은 그만큼 습관화가 되어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이지, 이렇게 죽도록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하는 건 정말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매번 호재가 매일 이슈가 매일같이 핫 이슈가 나오는 것도 아니죠. 네. 코인 잡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주셨던 내용을 좀 봤는데, 천으로 주식 코인 한창 시끄러울 때 말쯤에 시작을 해서 주식 시드 200, 수익 50 먹고 테마주 연속으로 몰빵해서 200 증발, 코인 시드 400 현물 하다가 탕막장 때 200 손절, 선물 알게 돼서 5배로
200에서 400까지 회복했다가 들뜬 마음에 청산, 복구하겠다고 또 넣다가 10배를 하다가 300 맞는 후 또 청산, 나머지 200 중반의 100은 역시 숏 치다가 청산, 1년 동안 모아둔 1000만원 한순간에 100만원 되면서 이제 이 정도면 떠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분의 문제점은 선물을 했다라는 거, 자기에 대한 수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물을 했다라는 거죠. 높은 학원비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선물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큰 돈으로 했다라는 건 거액의 학원료를 전 냈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왕 선물을 배울 때도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겁도 없이 하면 겁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투자도 약간 인색하게 보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접근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은 무언가를 배울 때는 내가 쓰는 교육비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최대 500만 원 이상은 쓰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500만 원도 쪼개서 테스트를 해보면 충분히 여러 번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무조건 초기 자본에 대한 지출 비용은 무조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학원비가 됐던 무슨 인생으로 어떤 비용이 됐던, 그리고 뭐 어떤 스포츠를 배운다고 해도 스포츠 용품이 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지식을 좀 얻기 위해서는 요새는 최소한에 대한 그런 돈에 대한 지출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약간 좀 지혜롭게 잘 하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은 역시나 코린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트렌드를 보게 되면 먹을 게 훨씬 더 많은데, 앞으로 4, 5년 정도면 또 더 올라오게 될 것인데, 인생 너무 짧게 잠깐 그냥 발만 담갔다가 뜨거 하고 그냥 나가서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지네요. 눅눅하게 좀 몸을 담궈놨다가 이 피로가 좀 풀릴 정도에 딱 나와가지고 재미볼 거 다 보고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 다음으로 MZ세대가 짠테크 바람에 투자로 큰 돈 모으기에 선호를 한다. 왜 그러냐면 집값도 많이 올랐고 결혼 비용도 많이 올랐고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대비에 대한 소비 지출, 즉 취미 생활에도 지출 비용이 꽤 크죠. 근데 요새 스포츠 용품 쪽에 가장 핫한 쪽이 골프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골프 의류가 SNS에 노출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해당에 있는 젊은 세대층들은 또 소비가 저렇게 자랑을 많이 하니 나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장비를 좀, 요새는 장비로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투자에 좀 많은 가담을 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새로운 시드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창구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 꽤 클 것으로 보이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보면 그래도 코인을 다 하고 계신 것에 좀 놀라웠고요. 여기에서도 19세에서 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으로 대상해서 20대 78%, 30대 82% 관심도가 확연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클 홀더로서 한마디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레벨 3 이제 막 시작했던 코린이죠. 20대 후반 코린입니다. 4월 초부터 이클에 샀던 제가 생각은, 그리고 비중을 크게 넣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레스케일에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채굴을 많이 하는 코인은 이더리움이 이클로 넘어가는 걸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에 이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쌌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수익을 냈었다. 이렇게 이제 수익적인 부분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좀 되게 웃긴 게, 요 부분만 가렸다라는 거는 요것만 보여주고 나머지 코인 부분은 안 보여줬네요. 아무튼 그런 측면과, 그리고
본인은 하반기 앞으로 더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더 높게 보고 있는 실점입니다. 항상 뭐 코리니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이 야 나는 시간이 없어. 그 다 핑계입니다. 네. 그럼 누구는 시험 볼 때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나요? 아니죠.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그리고 집중력이 매우 좋았던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성적도 잘 나오듯이 똑같습니다. 투자 부분도 냉철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누가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 주냐. 내가 인맥도 없고 돈도 없으면 그 정보력이 늦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판단을 하고 분석을 미리미리 해놔서 자기만에 대한 그런 투자 철학이 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었을 때 플랜 B 전략, 플랜 C 전략을 해서 내 인생에 정말 궁핍하게 안 되게끔, 정말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저는 정말 잘된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ABC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조만간에 ABC가 XEC로 바뀌죠. 근데 자, 옛날에는 뭐 어떻게 보면 ABC와 또 비트코인 캐시에서 또 떨어져 나가면서 분리가 하면서 여기 해시 싸움이 또 붙을 것이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캐시 우지한 진영과 그때 당시에 크레이크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피를 봤습니다. 진짜. 근데 그때 약간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와 또 그때 시점으로 또 생각을 해서 이때도 좀 걱정이 돼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언급한 바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해시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시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역으로 해시풀 독점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게 오히려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해시파워 공격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논란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시가 계속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만간에 이게 스로 인해서 좀 채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안 좋다 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4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 또 요 자료 준비를 했죠. 이름은 보면 이캐시로 바뀌었고, 그쵸? 그리고 풀을 보게 되면 얼마 안 됩니다. 뭐 없어요. 예, 없죠. 네, 얼마나 바뀐 게 있나. 근데 비아 BTC가 별로 안 돼요. 생각보다. 그때 당시엔 뭐 비아 BTC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별로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변화를 좀 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하고는 뭐 잽이 안 됩니다. 예,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와도 비교를 해보면 잽이 안 됩니다. 예, 잽이 안 돼요. 네, 그래서 ABC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부분에 이오스를 또 들고 계시는 분들, 이오스의 아픔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오스를 또 보게 되면 블리시가 일단은 그래도 후반기나 내년에 초에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것을 좀 기다려보는 측면이 전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오스를 어떻게 해서든 이용을 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고 현재에서 가장 올라가지 않았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이오스 한 방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하반기 상장 예정, 스펙으로 통한 상장, 블리시 주식의 94% 블로건이 보유를 했으며 그리고 당연히 블리시 부분이 상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습니다. 이제 주식도 곧
그 인기가 올해까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올려야 기업가치 평가액이 약간 버블이 끼면서 높게 책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상장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수가 있으니 서로 좋은 것이죠. 우리한테는 별로 좋을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수수료나 명목화폐나 폐업 비번이나 뭐 토큰 산장이나 메인넷 기록이나 이런 측면으로 이용비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 투자자나 어드바이저도 피터 틸, 뭐 그다음에 리차드 리, 앨런 하워드, 뭐 크리스티 등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보시면서 자기의 알트코인은 무언에 대한 호재가 올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체킹을 하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가격이 싸니까 뭐 이론자이니까 앞으로 10배 가면 10원은 별로 안 되네 이렇게 좀 보시지는 마시고요. 옛날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야, XRP 700원밖에 안 되니까 야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올라올 시총을 봐야 되겠죠. 예, 도지도 280원이니까 매우 싼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시총을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이런 것도 보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야 1원짜리니까 너무 싼 거 아니야? 뭐 트론 10원짜리니까 정말 싼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장기 프로젝트로 본다라고 하면 디파이 기반에 있는 가능성, 이건 초장기 투자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 거기에서 해당에 있는 생태계의 이 세계관의 약간의 세컨더리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세계관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디파이 플랫폼에 좀 투자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게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NFT는 아직은 좀 정의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순위는 지금 뭐 이미 결정이 나져 있긴 하지만 아직 그거 가지고 확 와닿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